안녕하세요. 심석고등학교 진학정보지원팀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중3 학생들을 위한 대입의 방향과 흐름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2024학년도 대입 관련 안내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요, 대입의 기본사항과 심석고등학교 빅데이터를 맛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전형의 빅3를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위주의 전형이 있습니다. 대입의 기본사항 전형들을 살펴보기 앞서서 그 모집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건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42.3%, 학생부 종합 전형이 24.8%, 수능이 20.4%로 선발하고 있고요. 인서울대학은 이 순서가 좀 달라지는데요. 종합 전형이 37%, 수능이 33.1%, 교과 전형이 14.5%로 교과 전형의 비율이 조금 뒤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대입의 기본 사항 중에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전형별 안내 교과 전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교과 전형은 교과 내신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유형으로서 학생부 교과 반드시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와 면접, 학교장 추천, 출결 등 비교과 항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반영 방법은 입시 전년도 4월 말까지 공개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려서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공개되는 자료를 근거로 3학년에 수시 입시, 정시 입시를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교 상대평가의 내신 체계를 살펴볼 건데요. 9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관한 급간은 4, 7, 12, 17, 20, 17, 12, 7, 4 형태로 좌우가 대칭인 형태로 급간이 구성되고요. 누적은 이걸 더하면 되겠죠. 2015 교육과정의 진로 선택 교과를 중심으로 한 절대평가 내신 체계가 있는데요. 이 내신 체계는 절대평가 내신은 대학마다 반영 방법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 미반영 대학도 다수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마다 다릅니다. 이 내신 체계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는데요. 100분위별 예상 내신 좀 살펴보았습니다. 300명 이상 기준으로 살펴보았고요. 상위 5%까지는 예상 내신 2.0, 상위 10%까지 2.8, 상위 20%까지 3.5, 상위 30%까지 4.0 내신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빅3 중에 두 번째인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볼 건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내신 및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반영되는데요. 좀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어려웠던 게 자소서 쓰는 거였는데 현 중3부터는 자소서가 폐지됩니다. 추천서는 2022학년도 즉 고2, 현 고2 학생부터 미리 폐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 중3부터는 자소서와 추천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방법도 마찬가지로 2학년 4월 말까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입을 치르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게 이제 학생부인데요. 학생부 기재 내용이 단기적으로 변화됩니다. 그 변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교과 활동은 과목당 500자의 항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과목당 500자 항목이 바뀌지는 않지만 방과 후 학교 활동이 미기재되고 영재 및 발명교육 실적이 또한 대입에 미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변화 항목을 좀 기억하셔야 하고요. 교과별 세무능력 특기사항이 기재가 필수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과목동 500자라는 글자 수는 나중에 비교과 항목을 보시겠지만 비교과 항목 즉 자동봉진 독 활동의 글자 수가 좀 약간 줄어드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교과의 글자 수가 변하지 않는다. 과목당 500자다. 그래서 뭐 국어, 영어, 수학 각각 과목당 500자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항목을 좀 살펴보면 자동봉진 독이라고 불리는데요. 자율활동은 연간 500자로 변함이 없지만 동아리 활동은 변화 없는 가운데서도 자율동아리 활동이 대입에 미반영되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등의 항목이 좀 변화됩니다. 소논문 기재는 현 고1, 고2 학생부터 적용되고요.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이 미기재됨과 동시에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봉사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교 교육에 의거 실시한 실적만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로활동 또한 글자 수의 변화는 없지만 진로 희망 분야가 대입에 미반영되고요. 독서활동은 아예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그래서 대입에 미반영되는 부분만 정리하면 자율동아리, 청소년 단체활동, 소논문, 개인 봉사활동, 진로희망 분야, 독서활동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과 항목이 각 교과별 500자라는 글자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봉진 독 자체적으로 나오는 글자 수와 비교해 보면 각각의 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해서 좀 변화들이 많은데요.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부분 중에 고교 정보가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드러나지 않도록 바꾸고 있는 과정이고요. 크게 봐서 이제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되고 학생부 면접과 서류 평가할 때 고교 정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항목들을 좀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시 고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학교 이름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를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좀 중3 학생들이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빅3 중에 수능 위주의 전형을 살펴볼 거고요. 수능 위주의 전형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는 유형으로서 향후 주요 대학 입시에서 가장 많은 모집 인원 증가가 예상되는 전형입니다. 근거는 2019년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학종과 논술 전형으로 45% 이상 선발했던 대학들을 기준으로 16개 대학인데요. 건국대부터 한양대까지 있는데 좀 주요 대학이 많습니다. 학종과 논술 전형 선발 비율이 전체 모집 정원의 45% 이상이었던 꽤 많은 비율로 뽑았던 대학들을 그 비율을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좀 줄이면서 정시 수능 위주의 선발 비율을 40%까지 40% 이상까지 높이라는 게 주요 골자고요. 이 방안을 근거로 해서 정시 수능 위주의 선발 비율이 많이 늘어날 예정이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종하고 논술 45% 이상 선발했던 16개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40%까지 확대하라는 내용을 근거로 학종과 논술 비율이 좀 줄어들 거고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이 좀 늘어날 예정인데요. 16개 대학이 좀 주요 대학이 좀 많기 때문에 좀 포커스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시4, 일반 수시4 그리고 고른 기회 2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 이 모집 비율을 좀 유지한다 그러면 정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과 함께 고른 기회 전형 이제 또 대입 공정성화 방안 더 설명드릴 건데요. 고른 기회 또한 이제 20% 정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수시의 비율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좀 포커스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율로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되었느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주요 16개 대학 놓고 보시면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도 정시 위주의 전형이 10% 늘었고요. 연세대도 10% 늘었고 고려대도 10%가 넘었죠. 20% 늘었고 주요 16개 대학도 한 8% 정도 늘은 형태가 보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비율이 좀 줄어든 거를 볼 수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줄었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고요. 수능 위주의 전형 다음으로 많은 모집 인원을 뽑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 중요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원 변화를 또 살펴보는데요. 중앙일보 자료출처고요. 학생 수가 14,787명 모집하던 게 24,412명 선발로 전체적으로 5,625명이라는 모집 인원의 큰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능 위주의 전형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수능 위주의 전형이 제일 중요한 게 수능이죠. 수능의 출제 범위가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 골자는 학생의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펜을 좀 바꾸겠습니다. 형광펜에서 일반 펜으로 바꿀 건데요. 국어가 이제 독서와 문학이 이제 공통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것이 선택 과목으로 바뀝니다.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다 설정되어 있던 과목들을 선택 과목으로 좀 바꾼 거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미적분, 확통, 미적분, 기하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큰 변화가 없지만 탐구는 사회와 과학 중 택 둘, 즉 사회에서 2개, 과학에서 2개 또는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사회와 과학 계열 구분 없이 2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회에서 2, 과학에서 2 이렇게 골라야 됐지만 이제는 사회과학 섞어서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2외국어는 이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꿨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학생의 선택폭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들 또한 전략을 많이 갖고 대입을 준비해야 된다,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능 위주의 전형별 안내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수능 반영 영역을 수능이 많은 선택 과목으로 되었지만 대학들이 그 반영 영역을 지정해 준 경우가 있는데요. 인문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 수학을 골라라. 과학 탐구도 과학 중에서만 골라라 라고 해서 좀 약간 그 영역을 좀 정해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연계열은 선택 과목을 지정한 경우가 많아 과목 선택에 많은 신중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빅3
바뀐데요.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인데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어학과 글로벌 특기자 전형 위주로 폐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시와 정시 지원 횟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4년제 기준으로 수시는 6회, 정시는 3회, 그리고 추가 모집을 쓸 수 있고요. 전문대는 수시와 정시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수시 합격 시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요. 4년제와 전문대 상관없이 수시에 무조건 합격하면 정시에 4년제든 전문대든 상관없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시 정시에 4년제 전문대 상관없이 합격을 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없는데요. 등록의사와 상관없습니다. 학생이 무조건 추가 합격이 되면 등록하지 않아도 무조건 지원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수시 합격해도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있는데 약간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학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입의 특별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농어촌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지역인재 전형 같은 전형이 있습니다. 특별 전형은 정원내와 정원외가 있고요. 모집 단위가 구분되어 있다고 해서 모집 방법이 다른 건 아니고요. 모집 방법은 수시, 정시,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수능 위주의 전형 형태로 뽑고 있습니다. 정원외 전형은 모집 선발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에 의거해서 총 11% 이상, 11% 이내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및 도서벽지 학생이 최대 4%까지 뽑을 수 있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가 최대 1.5%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거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족을 포함해서 최대 5.5%까지 뽑을 수 있고요. 여기까지 뽑는 그 인원에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를 포함해서 최대 11%까지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11%까지 뽑는 학교들은 별로 찾아볼 수 없고요. 정원외와 정원외 지금 모집 비율을 볼 수 있는데 보다시피 정원외가 최대 11%까지 뽑을 수 있지만 약 한 7% 정도 뽑고 있고요. 정원내 포함해서 최대 13.7%, 2021학년도 최대 13.7%까지 뽑았고요. 2019년도에 12.4%에서 모집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그 인원은 채우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고요. 정원내 비율이 있는데 정원내는 지방대의 지역인재 전형이 좀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좀 비율이 좀 높게 나온 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가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을 이용해서 최대 30%까지 현재까지 뽑았기 때문에 정원내 전국적으로 볼 때 정원내 비율이 좀 높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농어촌 특별전형을 좀 살펴보면요. 농어촌 특별전형은 지원 자격이 유형 1과 유형 2가 있는데요. 유형 1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학생이 재학을 하고요. 부모님과 함께 학생이 또 거주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유형 2는 학생 혼자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하면서 거주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대입정책 4년 예고제 시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개정 고등교육법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입 전형 정책에 관한 변경은 4년 전에 예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에 관한 내용도 4년 전에 변경해야만 하는데요. 향후 최소 4년간 현재 이 지역은 농어촌 특별 전형과 관련해 변동이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서 드리고 있습니다. 되도록 신속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는데요. 자, 대입 기본 사항의 좀 변동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사회통합 전형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019년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고른기회 전형 10% 이상 선발이 의무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른기회 내에 농어촌 포함으로 농어촌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농어촌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서 농어촌 모집 인원이 대폭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은 모든 대학에 해당되고요. 이로 인해서 2021학년도 10% 이상 선발하던 주요 대학들이 고른기회 전형을 통해서 또 농어촌 모집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는 바와 같이 좀 약간 적게 뽑는 학교들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대학 평균은 8.9%입니다. 10% 이상 선발해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예를 들면요. 고려대학교가 사회통합 전형 확대로 인해서 인원 변화가 좀 많은데요. 54.4%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른기회 전형 37명 뽑던 게 165명으로 37명 뽑던 게 165명으로 128명이 확대되는데 그 비율은 54.4%입니다. 농어촌 학생도 116명 뽑던 거 그대로 116명 유지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수시에서 정시로 바뀐다라는 점이고 농어촌도 수시에서만 뽑지 않고 수능으로 뽑는 정시에서도 농어촌을 뽑는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통합 전형 확대의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선발 의무화인데요. 지원 자격은 특별히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교과 위주로 선발한다, 교과로 뽑는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요. 교과 위주 선발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학교장 추천과 수능 최저를 같이 놓고 있는데요. 성균관대학교 예를 들면 학생부 교과를 2021학년도에 뽑지 않다가 2022학년도에 10% 인원으로 늘렸고요. 2023년도에 3학년도까지 모든 학교들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대학들이 2022학년도에 우선적으로 좀 많은 비율을 늘렸다라고 했는데 성균관대 예를 들면 10% 가까이 늘렸다. 10% 늘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50.6에 37.1로 줄어들었고요. 논술도 14.9에서 9.9% 줄어든 그 인원이 여기 학생부 교과에 10% 늘었다. 대학마다 교과 전형 10% 또는 10%그 이상을 선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과로 10% 이상 뽑는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심석고등학교 빅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요. 심석고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농어촌 지역의 학교의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좀 많은 자료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수시와 정시 합격생의 비율인데요. 수시 합격생의 비율이 60.8대 정시 합격생 비율 39.15, 6대 4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 수시대 정시 비율이 77대 23이라고 본다 그러면 정시 합격 건수가 그렇게 적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정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대 40% 이상까지 확대되는 그 기조이기 때문에 이 기조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5개년 수시 합격자 배출 대학수인데요. 보다시피 일부 대학에만 한정된 합격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0개 이상의 대학에 항상 합격자 비율이 합격자가 나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양한 관련 입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학년도 대학 입시 최종 합격자 현황을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좀 많은 궁금증이 있는 게 한 개 대학에 한 개 학생이 붙는 게 아니라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개 대학을 붙어서 입시 좀 실적을 부풀리는 거 아닌가라는 점을 좀 다들 걱정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빅데이터를 한번 뽑아봐요. 수도권 주요 4년제 대학 수시 자료 분석을 해봤습니다. 5개년 자료였고요. 한 명의 지원자가 수시의 기준 약 1.61건의 최종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학생이 2건, 3건, 4건 이렇게 합격하는 게 아니라 1.61건 합격을 하는데 이거는 수시 4년제 쓸 수 있는 최대 횟수가 6회이기 때문에 6회 기준으로 1.61건 정도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주요 35개 대학 경쟁률이 16대 1 전후라고 놓고 봤을 때 1.61건의 수시 기준의 합격은 적은 자료가 아니다. 많은 자료이다. 잘 붙었다라는 점과 함께 그렇다고 해서 3건, 4건 붙어서 많은 학생, 적은 학생이 많은 횟수를 합격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 부풀리기 위한 하향 지원이 아닌 능력에 기반한 체계적인 입시 전략으로 진학 지도를 실시하였고 적합하게 붙었다. 적합한 인원수의 합격 건수가 나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석고등학교 빅데이터 분석에 대학마다 건건이 빅데이터를 좀 분석해 볼 건데요. 최상위권 K대학교의 심석고 5개년 지원 경향 및 합격자 비율인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36.8, 합격자 비율이 36.4, 농어촌 비율만큼 지원을 했고 농어촌 비율만큼 합격을 했는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그렇게 합격률이 낮진 않다.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을 잘 활용했으며 앞으로 지역균형 선발, 교과, 학교장 추천 등을 통해서 뽑는 전형이죠. 확대 흐름에도 그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거점 국립쥐대학교의 심석고 5개년 지원 경향 및 합격자 비율인데요. 좀 눈여겨보실 게 교과 부분하고 농어촌 종합 부분인데 교과 부분이 지원자 비율, 합격자 비율이 큰 차이가 없죠. 농어촌 종합 또한 지원자 비율 대비 합격자 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좀 늘어났죠.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교과 전형으로도 저희 학교가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라는 점과 농어촌 종합에 대한 합격률이 좀 높은 편이다. 농어촌에 대한 데이터가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른교회 전형 모집 비율 확대 10% 이상 뽑으라고 되어 있죠. 등의 환경 변화로 더 높은 합격률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되도록 지루하지 않으시도록 좀 빨리 말씀드리고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 더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심석고등학교 진학정보지원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